올드보이 김무성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의원 배지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정치인답지 못하고 찌질하고 추태하다, 옹졸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총선거일이 82일, 마이너스 82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 당 대표 시절에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왜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 정치사 70년에 가장 추했던 탄핵, 가장 잘못된 탄핵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에 정말로 모사꾼 유승민과 함께 야합을 해서 당 동료들에게 탄핵을 유도하고 선동질해서 그 뒤에서 조종하던 박지원의 뜻대로 박근혜를 권좌에서 내몰아쳤던 그러한 대역 죄인과 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계에 복귀를 하면서 무언가 한마디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말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신문에는 또 방송에는 올드보이의 귀한 형태라고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이 점잖게 대선배에게 한마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내고서 나중에 나가서 야당과 더불어 탄핵을 주도했던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김무성은 전날 출마의 이유를 들 때에 후배들이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계에 복귀한다라고 정당한 이유를 댔었다.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이 그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란다라고 점잖게 충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후배들이 정치를 잘못한다.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탄핵보다 더 잘못한 정치가 있었습니까? 씻을 수 없는 대역죄인의 그런 역할을 했던 김무성, 유승민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후배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계에 복귀한다. 그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김무성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서 탄핵에 62명이 찬성을 했고 57명이 반대를 했다. 무효 처리가 9명이니까 결국은 62명과 9명, 71명이 탄핵에 찬성한 그 결과 아니겠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박지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유승민과 함께 김무성이 동료들에게 탄핵을 하도록 권고했고 선동질한 것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총선에 나오고자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걸리는 거죠. 화해하고 싶다. 그리고 후배들이 정치를 잘못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회의를 해야지 왜 피켓팅 시위를 그렇게 하느냐. 정말 보기가 싫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갖다 버려야 한다. 국회 정치라는 것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는 곳인데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죽여야 될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보면은 지금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신이 상임 고문이지만은 자기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원외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배지를 달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배지를 달겠다는 이유가 너무나도 옹색하지 않습니까? 정계에 은퇴한 사람, 그동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배들이 감히 대들겠습니까? 인간 같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후배들이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김무성 씨는 알아야 하지요. 김무성은 여당의 당 대표가 됐는데 독대라는 걸 한 번도 못했다. 요구를 여러 차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말 한 번이라도 만났었더라면은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탄핵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책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협상 뒷거래에서 탄핵을 무마시키겠다는 그런 야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참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된다면요. 자기 입으로는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후배들의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배지를 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기만 했으면은 이렇게 최악의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감정 싸움을 한 것입니까? 이제 와서 독대의 자리가 있었더라면은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너무나도 비겁하고 자기 회피 아니겠습니까? 자, 김무성 씨, 62명이고 9명의 무효 처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탄핵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탄핵을 했는지. 그런데 최순실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의논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으로 박지원과 함께 유승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탄핵을 시켰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밝힐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 박지원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6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무성 당신의 정치적인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정당화시켰다. 그리고 헌재에 넘어갔고 헌재에서도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러니 정당하다. 얼마나 뻔뻔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62명이다. 71명이다. 탄핵에 찬성한 결과를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과 유승민이가 탄핵이 이루어지도록 박지원과 야합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3인 역적, 우리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탄핵의 역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박지원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동가고 가증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껴놓읍시다. 그리고 또 야당 아니었었습니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걸 보고서 당신은 참 측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이제 총선에 나서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이 되겠지만은 PK 쪽의 여론이 지금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고 있고 한동훈의 바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를 하자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화해하고 후배들 정치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정계에 복귀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 행동을 보면서 정말 김무성이가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도른 사람이다. 미쳤다고까지 표현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고. 화해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죽을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할 그 요량입니까? 당신의 말은 육선입니다. 6번 배지를 달았는데 선수 한 번 더 달아봐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주 남들이 보면은 그릇이 큰 대범한 정치인같이 보이지만은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르는 철저한 유승민과 똑같은 이중적인 그러한 정치인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지원과 뒷골에 야합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의 흑역사였습니다. 자, 당신의 말대로 선수 몇 번 배지를 달았느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니죠. 얼마나 올바른 정치를 했느냐, 올바른 정치를 해왔느냐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옥새파동 나르샤.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당의 도장을 본 적도 없었다. 결코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구경한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신 바지 대표였습니까? 당신은 억울하다. 그 도장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옥새 파동 나르샤 더더욱 당에 있었는데 당인 그 도장을 난 본 적도 없다. 그럼 당신은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했구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사실을 밝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 후유증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선거 참패를 이루면서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그런 당 대표였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와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그런 변명이 옹색하고 옹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의 도장 친박들이 뒤에서 장난쳤던 것이지 사실과는 달랐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의 흠결 부끄러운 것은 과거사로 돌리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식의 우리 정치의 구태한 모습을 당신이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후배들의 정치를 보다 못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나왔다. 그러면 당신은 육선까지 어떤 정치를 해왔었습니까? 깨끗한 정치를 해왔습니까? 그 결과가 탄핵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 대역 죄인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언론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 몇 선, 몇 번의 배지를 달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의원 배지를 달고 깨끗한 정치를 한동훈이가 말하는 선민 후사, 국민이 우선이고 나는 뒷전이다. 당도 뒷전이다. 국민들이 먼저고 당은 뒷전이다. 선민 후사의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 정치를 해왔었습니까?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해도 원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효과가 없었다. 배지를 달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빨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퇴한 선배라고 한다면은, 존경할 선배라고 한다면은 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고. 그런데 선배답지 못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대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마음, 이런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한 정치, 썩은 정치, 야합하는 정치, 뒷거리하는 정치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박지원과 유승민과 함께 뒷거래 야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계에 복귀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후한무치한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육선의 배지를 달았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 정치가 좀 나아졌어야 할 텐데 당신은 영원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